K14는 우리나라에서 독자 개발한 100% 국산 저격용 소총입니다. 저격용 소총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상의 성능이 요구되는 만큼 총기 제작에 높은 기술 수준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K14는 지금까지 한국이 개발한 소화기 중에서도 정점을 찍은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용 총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 군에 적합한 성능으로 개발하기 위해 해병대와 육군의 저격용 소총 운용 임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해외 방산 전시회 참석 등을 통해 세계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K14 저격소총은 2012년 개발이 완료된 이후 이뤄진 성능 입증 시험 평가에서 1.27cm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켜 해외의 유명 저격소총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성능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2013년 연말부터 전력화가 이루어졌으며 2017년 수입에 의존하던 주간 조준경과 탄약의 국내 개발이 완료되어 전체 체계의 100% 국산화를 달성했습니다. K14는 탄탄한 기본 성능과 생산의 전반을 담당하는 S&T 모티브의 높은 수급 신뢰도를 바탕으로 수출도 매우 성공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우리 군에 납품된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이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14는 명중률, 신뢰성, 편의성을 고루 갖춘 탄탄한 기본기와 총기 조준경 전용 탄약이 삼위일체를 이뤘는데요. 저격용 소총 명중률의 세계적인 기준인 1MOA를 기본적으로 만족하며 명중률의 핵심인 총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내마모성과 내열성 등을 높이는 공정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총열이 고정되는 부분 외에는 총기의 어느 부위에도 닿지 않는 프리플로팅 방식도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총열에는 6개의 홈이 있어 열을 발산하며 소염기는 사수의 위치가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화염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디자인됐습니다. 금속이 아닌 부품을 대거 채용해 중량을 낮춤으로써 5.5kg이라는 가벼운 중량을 가졌으며 격발 시 조준이 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아쇠 압력이 굉장히 낮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이후부터는 조준경과 탄약도 100%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탄약의 경우 풍산금속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K14는 올해 1월 26일 총기에 이어 관측경까지 전력화되면서 2012년부터 진행된 저격용 소총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한 중국 언론은 K14 저격 소총은 매우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췄으며 많은 수량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자세한 기사 내용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K14 고정밀 저격총 한 정당 1,500만원에 수출되고 있다. 한국의 S&T 모티브는 자동차 부품과 냉장고, TV 부품 등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화기 제조를 거의 도맡아 하고 있다. K1A 기관단총, K2 돌격소총, K3 경기관총, K4 고속 유탄기 관총, K5 권총, K6 중기관총 등을 생산했다.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인 한국은 대형 장비 제조 능력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총기 제조에도 조예가 깊은 편이지만 저격총 분야에서는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승부욕이 매우 강한 한국은 남들이 가지면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좋은 태도를 가졌고 독자적인 저격소총 개발에 나섰다. 그렇게 K14 저격소총이 탄생한 것이다. K14 저격소총은 현재 한국군에 납품되는 것 외에 멀리 중동에 있는 요르단, 이라크군 등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되고 있다. 한국의 저격소총은 매우 늦게 개발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엄밀히 말하면 저격소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전문적인 저격수도 없었다. 초기 한국군은 사격 실력이 뛰어난 군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소량의 M1CD 게런드 저격소총을 지급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점차 퇴역하면서 모두 사라졌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군은 장거리 정밀 사격을 위하여 K2 돌격소총에 영국제 조준경을 장착하기도 했지만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고 특수부대와 대테러 부대는 해외에서 수입한 저격소총을 사용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병력을 파병한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이 적의 게릴라 전술로 인해 큰 손실을 입는 것을 목격했고 동시에 북쪽의 이웃이 지금까지 상당수의 저격 부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면서 비로소 전장에서 저격 전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북한은 중대, 소대, 심지어 분대까지 저격 훈련을 받은 병사들이 대거 배치되어 있다. 한국군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깨달았으며 마침내 전문 저격수를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저격수를 양성하기로 결심은 했지만 한국군에는 적절한 저격소총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은 2007년 저격소총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고 800에서 1000정의 7.62mm 곱하기 51mm 저격소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처음엔 해외에서 성능이 뛰어나고 신뢰성이 높은 기성 저격소총을 수입하는 것을 고려했다. 이 방법은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군에 보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내 제조사에 대한 보호 정책으로 인하여 결국 S&T 모티브가 제안한 XK14 저격소총이 다른 주요 후보들을 꺾고 최종 후보에 올랐다. XK14는 2년의 개발 기간과 1년의 평가 기간 동안 수많은 테스트들을 거쳤고 2013년 개발이 완료되면서 K14가 공식적으로 한국군 최초의 저격소총으로서 복무를 시작했다. S&T 모티브는 약 1,800만 위안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K14 한정당 가격은 9만 위안 상당이라고 알려졌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는 총기 이외에도 다양한 총기 액세서리를 포함하는 저격 장비 세트의 가격이다. K14 저격소총의 전체 길이는 1150mm이며 총열의 길이는 610mm이다. 빈 총의 무게는 5.5kg이고 7.62mm 곱하기 51mm 표준 나토 탄약을 사용한다. 유효 사거리는 800m이며 사격 정확도는 1MOA다. 해리스 양각대를 사용하며 3에서 12배율까지 관측 가능한 조준경을 장착할 수 있고 5발 또는 10발들이 전용 탄창을 사용한다. 한국은 저격용 소총을 제작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우수한 플랫폼을 참고해야만 했다. K14는 외형상 XM2010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열은 총구의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리플로팅 방식을 채택했으며 피카티니 레일이 적용되어 다양한 액세서리 탈부착이 가능하다. 또한 K14는 볼트 액션의 교과서라 불리는 미국의 윈체스터 M70 모델을 참고했지만 장전발을 90도가 아닌 60도로 움직이는 턴볼트 방식을 채택하여 빠른 재장전이 가능하다. 시제품의 경우 장전이 그다지 부드럽지 않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후반 단계에서 매끄럽게 처리됐다. K14는 개머리판이 조절 가능하여 사수들의 다양한 체형과 상황에 맞게 활용 가능하며 인체공학적 원리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가졌다. 총구에는 4방향으로 나뉘어진 소염기가 장착되어 있고 총열에 세로로 홈이 새겨져 있는데 이러한 디자인은 방열 면적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총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총열의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AWP 등의 저격용 소총과 달리 K14는 권총형 손잡이를 적용함으로써 그립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다. K14는 세계의 유명한 저격 소총에 비해 가격이 절반 정도로 저렴하지만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외국 군대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세계의 유명한 저격 소총들과 비교하면 K14는 분명히 양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는 한국군 외에도 2014년부터 이라크, 요르단 등 중동 국가들에 속속 배치되고 있다. 군사산업은 실로 매우 복잡한 산업 시스템으로 한 나라의 산업 수준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군사력과 종합적인 국력을 표현한다. 한국은 K11 복합소총을 비롯해 무기 개발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한국의 아시아의 군사강국이라는 호칭은 말뿐이고 증거는 없다. 실전만이 이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의 첫 국산 저격소총이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